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장도 조금은 나쁜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까지는 계속 변동성 큰 장이 나올 것 같은데 큰 피해가 없이 잘 지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첫 번째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의 걱정은 삼성전자 솔직히 5.5만원 깨질지 몰랐는데 이렇게 깨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제는 진짜 공포스럽게도 이러다가 5만원 깨지는 거 아니냐, 4만전자 나오는 거 아니냐 라는 공포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포에 발맞춰서 최근 들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빠르게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분명 9만원, 10만원, 그리고 높게는 11만원 이러한 목표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올해 총각 그때 이제 8만원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결국 애널리스트도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이제는 8만원 또 높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7만원까지 목표가가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의 차트를 보니까 진짜 실제로 이렇게 쭉 떨어지다 보면은 4만전자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을 조금 냉정하게 보자면은 어떤 상황인가 봤더니, 일단 최근 주가 하락은 디램 시장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고 있으며, 그리고 플러스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주가가 빠지고 있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도 그 영향을 당연히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시장 때문에 빠진 거는 시장이 회복하면 회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지금부터 삼성전자에게 매우 중요한 거는 바로 디램 시장 전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디램 가격 흐름은 어떤가 봤더니 3분기 이후에 반등까지는 아니지만 하락세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락하던 게 조금은 잠잠해지는 흐름이 나올 거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디램 가격이 빠지는 거에 대한 그러한 선반영은 진행이 되었고, 추가적인 주가 하락폭이 가파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깔끔하게 한 줄 정리하자면은 결국은 디램 가격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건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했다시피 이 디램 가격이 내년 1분기, 2분기에 회복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주가는 항상 3개월에서 6개월 선행하기 때문에 빠르면은 올해 겨울 아니면은 봄이 되기 전, 그때가 되면은 삼성전자의 추세적 상승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을 우리가 많이 공부한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각도 디램 가격 하락세가 그렇게 더 이상 크진 않을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슬금슬금 바닥권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굳이 여기서 최악의 생각을 해보자면은 아까 위에 보셨다시피 전문가의 말이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나 2분기에도 디램 가격 반등이 없으면 어떡하냐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꼭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가장 끔찍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상장사 40%가 52주 신저가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 종목 10개 중 4개가 신저가라는 소리고, 돈을 벌래야 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의 비율은 비슷했습니다. 각각 42%, 그 다음에 39%로 신저가를 달성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 신저가를 달성한 기업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데 대형주가 좀 안타깝죠.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우,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이 신저가를 내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주식 계좌를 보고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죠. 어쨌든 10개 중 4개가 신저가라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조금만 더 떨어진다면은 진짜 말 그대로 2개 중 1개가 신저가를 내는 공포스러운 장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그런 결과 없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4분기 코스피 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어느덧 9월달이 끝나가고 이제 4분기가 시작하는데요. 정말 힘든 시기에 주식 투자하시느라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이 모든 게 회복하긴 좀 어렵겠지만, 하지만 1년 뒤에도 저기리슨 이 자리에 있을 예정인데, 그때는 아마도 우리가 웃으면서 이거 곧 3천 가겠네요 라는 이야기를 진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4분기 코스피 밴드, 그러니까 예상을 한번 보자면은 2120에서 2550으로 현대차 증권은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4분기가 시작하니까 상저하고 패턴을 예측을 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조금 반등해서 2550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니? 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저하고가 나올 텐데 언제부터 반등이 나올까라고 봤더니 바로 분기점은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를 관심있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미국은 중간선거 이후에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바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리고 최근 들어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그때부터 나타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전망이 들어맞아서 진짜 중간선거 전후 그때부터 반등을 시작해서 연말 크리스마스 때는 2500 위에서 노는 장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증시가 좀 안 좋은 게 이 이유가 있죠. 바로 영국 감세 때문인데요. 이게 경기 침체를 부른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영국이 450억 파운드의 대규모 감세안을 내면서 세계 경제는 충격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밤 연준 인사들은 연설에서 깊은 우려를 표했는데요. 애틀랜타 연방 총재는 영국 정부의 계획이 불확실성을 높였다고 표현했으며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소비와 기업의 활동이 위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연방 총재도 외부 충격이 더해질 경우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영국은 이러한 선택을 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걸까요? 그리고 참고로 영국은 1970년도에도 이렇게 대규모 감세 정책 후에 IMF로 긴급 구제 금융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력이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힘든 장 더 공포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가장 핫한 뉴스를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어제 가장 큰 뉴스 중 하나였죠. 깔끔하게 정리를 보자면은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한화그룹이 인수하기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한다고 하며 총 2조 원의 유상증자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소식이 나오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시스템이 조금 나쁜 흐름을 나타냈고 그리고 오늘은 대우조선해양이 무려 17%나 급락하는 등 유상증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비명을 지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유상증자가 완료가 된다면은 하나그룹은 대우조선해양을 49.3%를 가져갈 것으로 보이며 산업은행 지분율은 55.7%에서 28%로 하락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나저나 여러분들 이제 하나그룹이 이걸 왜 가져갔나라는 생각 해보셨나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이거였네요. 하나그룹은 방산에 관련된 기업인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주포, 장갑차 이러한 육군에 관련된 기업이고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군용기둥을 만들면서 공군에 도 이렇게 하나의 입김이 닿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6해공 중에 마지막이죠. 수상함, 잠수함 등을 만드는 해군 여기까지 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딱 생각했을 때는 야 이거 하나랑 도대체 조선이랑 뭔 상관이냐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방산에 그 연결고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선택이 여러분들에게 꼭 좋은 점만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또 빠르게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 판매. 우리가 키트를 사려면 편의점에 가서 편하게 사면 됐었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편의점에서 이거를 살 수는 없다고 합니다. 10월부터 그러니까 당장 코앞이네요. 그때부터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한 편의점만 가능하다고 하며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이미 절반 정도의 편의점은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재고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9월 30일까지 이미 입고된 키트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키트 이거를 사러 갈 때 모든 편의점에서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확진자 수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확실히 줄어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오늘 기준 코로나 확진자는 39,400명으로 전주 대비 8,000명 정도 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10만 명이 나왔었는데 하지만 그게 쭉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항상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라고 진짜 저 기리씨랑 힐이 너무 아팠고 그 다음에 일주일이 그냥 사라지더라고요. 게다가 아직도 벌써 2주째 기침이 나오는데 이게 진짜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기침 때문에 어디 식당 또 못 가겠고 특히 저 기리스는 녹음을 해야 되는데 기침이 계속 나와서 흐름이 계속 끊기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듣기에 불편함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일본 노선 대폭 늘린다. 아시아나항공은 2년 6개월 만에 일본 무비자 여행에 대비해서 다음 달 30일부터 일본 주요 노선을 대대적으로 증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코로나 이전에 40%까지 회복할 것을 예정이라고 하며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나저나 아시아나항공에서 일본에 대한
증편을 한다고 하는데 대대적으로 늘려도 연말까지 코로나 이전에 40%밖에 안 된다는 거, 이 부분도 조금 충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년이 되면은 분명 보복 해외여행 이러한 단어가 나올 것이며,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당연히 일본이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근접성을 일단 들 수 있죠.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거리, 그리고 코시국이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는 솔직히 코로나 불안감이 조금 존재할 것 같은데 일본은 상대적으로 그 불안감이 조금 적을 것 같으며, 마지막으로 엔저 때문에 오히려 한국보다 싼 물가를 또 체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내년에 해외여행의 가장 큰 수혜는 일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일본이 터지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야 한번 갔다 오니까 괜찮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동남아로 쭉쭉 뻗어갈 거를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리오프닝 관련주 빠르게 회복을 해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연소득 1억 넣으면은 상위 몇 프로일까요? 자, 20년, 그러니까 2년 전입니다. 그때 1년 소득이 1억이 넘는 사람은 몇 프로나 될까요? 무려 120만 명이나 된다고 하며 전체 소득자 가운데 5%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5%가 전체 소득 가운데 무려 25%를 벌었다고 하니까 야, 이게 바로 양극화인가 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자, 기르분들은 그냥 다른 거 다 제외해도 주식으로 연 1억씩 팍팍팍 벌 수 있는 그러한 장세, 그리고 그러한 실력을 가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빵값이 너무 비싸요. 과거에는 양산빵, 샤니, 삼립 등을 기피하고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이러한 베이커리 전문점을 찾아다니는 분위기가 분명 있었습니다. 이러한 양산빵을 뭔가 불량식품 같고 그 다음에 맛이 좀 없고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물가가 너무나 비싸져서 베이커리 전문점 가격이 너무나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많은 소비자들은 가성비를 찾아서 양산빵을 찾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포켓몬빵이 그 분위기를 완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포켓몬빵 열풍으로 사람들이 편의점 빵을 먹게 되었고, 야 옛날에 먹었을 때는 뭔가 좀 부족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맛있는 것 같다 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파리바게트나 그런 빵보다 훨씬 더 싸고 그 다음에 또 접근성도 높기 때문에 지금 많은 소비자들은 양산빵을 찾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포켓몬빵이 얼마나 많이 팔렸나 봤더니 올해 2월 23일날 출시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무려 9천만 개 정도가 팔렸으며 올해 말까지 1억 2천만 개 이 정도까지 팔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대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배터리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기름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국 2차전지 업계는 NCM,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를 주로 생산하고, 그리고 중국은 그 반대로 LFP 배터리,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생산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 봤더니 바로 가격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만드는 LFP 배터리, 이게 바로 싼 맛으로 유명해서 최근 들어 인플레가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제품의 질보다는 가격을 조금 더 중요시하는 완성차 업계가 중국 2차전지를 선택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가격 경쟁에서 조금 밀리는 배터리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 하지만 이것도 이제 옛말이라고 하는데요. 탄산 리튬 가격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리튬 인산철, 여기에 들어가는 리튬이죠. 이거 가격이 1년 만에 3배 정도 오르면서, 물론 그 와중에 NCM 배터리도 당연히 올랐지만 LFP와 NCM 배터리의 가격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가격 때문에 중국 걸 쓴 부분이 분명 존재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 부분의 매력이 없어진다면은 한국 2차전지 업계에 당연히 호재가 될 수 있겠죠. 혹시나 여러분들이 2차전지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현대차 그룹 매출 270조 기대. 야, 진짜 세계적인 기업 많네요. 자, 올해 현대차 그룹의 매출이 올해 사상 처음 270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며, 또한 현대차는 처음으로 영업이익 10조 원을 돌파하고 기아도 영업이익 8조 원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까지 판매 대수는 적어서 조금은 아쉽지만, 하지만 고수익 차종인 전면에 배치되어 이러한 판매 대수 감소는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았다라는 분석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환율이 지금 난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와중에 가격 경쟁력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라서 현대차 그룹은 오히려 웃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나 그 와중에 조금 아쉬운 거는 바로 IRA죠. 이것 때문에 내년부터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이라는 게 가장 가슴 아프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세계 경기 침체 우려, 만약에 경기 침체가 진짜로 크게 온다면은 자동차를 살 사람은 당연히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걱정을 해볼 부분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글로벌 자동차 업계 중에 올해 2, 4분기에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증가한 곳은 딱 4곳밖에 없는데요. 현대차, 기아, 테슬라, 포드, 이렇게 4가지 기업만 있었다고 하니까 현대차, 기아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2달 연속 하락.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2달 연속 떨어지면서 물가 급등이 조금은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듣던 중 당이네요. 참고로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향후 1년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의미하는데요. 지난 7월에는 4.7%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가 2달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4.3%, 4.2% 각각 조금씩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소비자 심리지수는 91.4로 8월보다 상승했으며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2달 연속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한국 수출 감소는 경고음. 이거는 조금 나쁜 소식이네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한국 수출 감소가 세계 경제 둔화를 나타내는 경고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표적인 수출 국가를 꼽으려면 한국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런데 한국의 수출이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고, 그렇다면 얼마나 감소했나 봤더니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수출은 8.7%가 감소했는데, 이는 세계 각국의 구매력이 약해지면서 전자제품 등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신호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경기 침체 걱정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참고로 올해 한국 무역 수지는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9월달에도 적자가 나온다면 6개월 이상 적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상태가 안 좋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다 보니까 좋은 뉴스는 진짜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강달러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개인분들은 역시 야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달러 곧버스에 탑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환율이 미친듯이 올라가 어느덧 1426원. 지금 개인분들은 여기가 천장 근처다 라는 마인드로 달러 곧버스를 사는 중이라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9월 한 달 동안, 9월이니까 여기서부터네요. 여기서부터 쭉쭉쭉 지금까지 미국 달러 곧버스를 1040억이나 매수한 바 있으며, 물론 지금까지는 달러가 계속 오르니까 이렇게 곧버스는 계속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프로 무조건 손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길게 보면은 꽤나 괜찮은 투자처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달러가 1426원까지 올라왔고 1450원, 1500원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런데 지가 아무리 용가리 통뼈라고 해도 또 언젠가는 1400원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뭐 1300원, 1200원 그거는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1400원까지는 충분히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노리고 들어가는 개인 투자자가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분들이 만약에 이거에 관심이 있다면 이 부분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곧버스라는 게 변동이 너무 크고 그 다음에 달러가 오르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당분간 그 위에서 멈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450원까지 올라갔다가 1460원 갔다가 1430원 갔다가 다시 또 60원 갔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곧버스의 자산은 계속 녹는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처럼 그렇게 만만한 투자처는 아니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인분들이 달러 곧버스에 크게 베팅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 아이폰 관련주가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왼쪽에 보시다시피 LG노텍이 크게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역시 아이폰이야 라는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던 아이폰 판매량이 놀랍게도 중국에서 부진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LG노텍이 조금 아래 꼬리를 달긴 했지만 7%나 급락하는 등 충격을 받고 있으며, 그래서 얼마나 중국에서 안 팔리는데 이걸 봤더니 아이폰 출시 후 3일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그때는 아이폰 13이었겠죠. 그때랑 비교했을 때 11%나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3일밖에 안 됐는데 이것만 보고 주가 하락이 7%나 나오는 거는 좀 과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와중에 증권사의 뷰를 보자면은 아이폰 전체 판매량은 줄어들 수 있지만 그런데 아이폰 프로 시리즈 판매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싼 아이폰이 많이 팔리기 때문에 실적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주가가 빠진 거는 매수 기회가 아닐까, 이러한 의견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악재만 나오면 주가가 급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내일부터는 조금 더 좋은 뉴스와 함께 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